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검찰이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에서 200만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선자 23명은 실제 당선자로 현직 단체장 3명도 포함됐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사범 현황과 함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해마다 이 반복되고 있는 선거사범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먼저 전국적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리 지역 상황을 좀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선거 사범이라고 하면 어쨌든 공직선거법상에 저촉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금품, 향응, 흑색 선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포함하는데 대검찰청의 전국적인 조사를 보면 이번 올해 지방선거는 제8회 지방선거였습니다. 네. 8회 또는 8대. 그러니까 4년 전 2018년도에 있었던 제7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숫자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3,790명을 입건을 해서 입건이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수사선상에 올리는 걸 얘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판을 이제 재판을 회부하는 그 이제 기소라고 그러죠. 네. 그게 이제 1,488명. 올해 숫자는 37901488 정도인데 이게 지난 4년 전 2018년도에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입건 비율은 한 10%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소 비율도 한 20% 가까이 줄었어요. 이건 좋은 일이죠. 네. 보면 공직선거법 그리고 이거 이 법을 위법하는 경우가 좀 줄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사회적 현상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엔 뭐냐? 지난 3월 9일 날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선거. 바로 그 직후에 불과 한 2달 후에 있었던 6월 1일 날 지방선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해도 지방선거 나올 사람도 아예 본인의 지방선거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홍보도 못하게 했습니다. 각 당이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올인해라.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지 않고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홍보를 하고 그 캠페인하는 그 운동에 올인하지 않고 2달 후에 있을 자기 선거에 몰입을 하거나 하면 공천을 안 주겠다든지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서 입건 건수, 입건 숫자 그리고 기소 건수도 10%, 20%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형을 또 좀 놓고 보면 네. 공직선거법 위반도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흑색 선전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네. 그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화서가 우리 진행자 우리 아나 문제가 있다. 허위 사실을 뭐 공표를 하는 가짜 뉴스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비율이 이제 30.9%를 차지하고 그다음 이제 금품 선거 또 그다음에 이제 경선 자체 보통 각 당이 경선을 하잖아요.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 네. 경선 운동 자체를 아주 부정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경우 수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대구 경북 지방을 놓고 보면 대구지방검찰청의 통계 자료를 놓고 보면은 482명 이번에 제8대 지방선거에서 482명을 입건을 해서 246명을 기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 우리 통계는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의 기초단체장도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뭐 군의원 뭐 워낙 많잖아요. 네. 이제 의회 관련된 사람들보다 이제 단체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목도가 확실히 다르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의 3명의 기초단체장이 지금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대구의 경우는 대구 달서구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이제 일단 재판에 회부가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영주의 박남서 시장 그리고 영덕군의 김광열 영덕군수
3명입니다. 네. 3명. 각각의 사례를 조금 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태훈 구청장의 경우에는 뭐 유권자에게 현금을 20만 원을 줬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4만 한 1,000원대 정도의 식사를 제공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거고. 그다음에 김광열 영덕 군수의 경우에는 그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에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이 곧 당선이니까 네. 이 당내 경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내 경선도 대부분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있어서 김광열 영덕 군수는 당내 경선에 있어서 그 여론조사를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을 좀 거짓으로 좀 답변을 하도록 그거 다 에알리스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혹시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선거 때 네. 한두 번 있을걸요. 네, 있습니다. 보면 사실 조작 가능합니다. 왜냐 그 캠프와 서로 이제 협의가 돼 보면 아 지금 우리 그 40대 연령대가 샘플이 부족하다. 그럼 본인이 60대인데 40대로 눌러라. 4번 누르는 거죠. 네, 조작이네요. 조작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 응답을 하도록 이제 유도했다. 뭐 그렇게 하라고 직접 이제 그 캠프의 담당자들이 캠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네. 이런 것이 이제 적발이 된 상황이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남서 영주시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지난 4월부터 뭐 수개월 동안 이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아마 4천여만 원 정도 상당의 어떤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직 뭐 대구경- 최종 그 네. 재판 결과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 최종 재판 결과는 또 봐야 되죠. 네. 재판은 어쨌든 뭐 1심, 2심, 3심까지 또 가게 되니까 최종 결과는 봐야 됩니다. 네,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 대구 경북의 기초단체장 3명이 재판정에 서게 되면서 네네. 지역의 중요 현안에는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당연하죠. 그 보통 단체장 뭐 다른 그 공직자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법원에서 최종 1심, 2심, 3심, 최종 3심에서 100만 원을 벌금을 받게 되면은 네. 벌금 액수가 1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을 내려놔야 되고 군수는 군수를 내려놔야 되고 네. 이런 상황이죠. 시장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형을 받는다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어쨌든 그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본인의 죄를 좀 더 적게 좀 낮추어서 그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재판에 올인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변호사도 사서 어쨌든 뭐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당장 군정, 시장, 구정보다 당장 내 안위가 급하니까 네.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야말로 중요 현안이 뒤로 밀릴 여지가 있다. 네. 여지가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야말로 이제 속된 말 이런 표현이죠. 마음은 뻥밭에 지금 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람 심리가. 네. 100만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것이 확정되면 당장 그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현안은 둘째치고 그 직이 유지가 돼야 그 지역의 현안 본인의 공약도 실행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그 급한 것이 그 재판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역 현안 본인의 공약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는 데 있어서도 심적 여력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본의 아니게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근데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 그 주민에게 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은 이제 논리가 연결되는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역 기초의원도 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단체장 3명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 네. 영주 그리고 영덕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얘기였는데 기초의회 광역 기초의회를 넘어와서 좀 보면 여기도 뭐 여러 명이 지금 관련돼 있어요. 이제 대구시 의회의 경우는 전태선 시의원 2020년 12월부터 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선거 구민들에게 이제 그 일종의 금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선거 구민들에게 이제 마스크를 배부를 했어요. 마스크를
이제 금액이 꽤 됩니다. 뭐 한 250만 원 상당인데 네. 이것을 이제 금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마스크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배부했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지금 몇 장을 준 게 아니고 이웃집에 갑자기 이 마스크가 떨어져서 내가 있는 걸 좀 몇 장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굉장히 조직적으로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선거법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경북 도의회로 넘어오면 강만수, 김원석 도의원의 경우에도 어쨌든 기부행위, 그다음 이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기소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기초의회로 넘어오면 또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지금 구미시 의회도 1명, 영주시 의회도 1명 있고 예천군 의회도 1명, 봉화군 의회도 1명, 뭐 한 17명 정도가 어쨌든 재판에 네. 지금 회부가 돼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반복이 되는 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1년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얘기는요 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핵심이 이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의 이 공소시효가 이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근데 6월 1일이 올해 지방선거였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11월 31일, 12월 1일로 끝나잖아요. 네. 이미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6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제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하다 보니 네. 첫째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네. 출두 요청서 오잖아요.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연락 오잖아요. 뭐 이래저래 핑계 대는 거예요. 뭐 코로나 걸려서 바빠서 아팠어 부모님이 어때서 네. 이런 이유를 대면서 어쨌든 조사가 늦어져서 조사를 늦춰서 6개월 이 시효를 넘기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굵직한 범죄 있을 수 있거든요. 굵직한 범죄, 선거 범죄 중에도 그런 것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원래 필요한데 물리적으로도 필요한데 거기에다 의도적으로 그까지 이 공소시효를 6개월 넘기게 하려고 그 수사에 비협조적이면은 이거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나온 얘기가 그 얘기하신 대로 이거 6개월로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적어도 1년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전부터 얘기했었어요. 네. 이 공직선거법 관련돼서의 이 공소시효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1947년도에 이제 우리가 제헌의회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이제 그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치 국가로 이제 그 시작이 이제 이루어져 왔을 때 이미 1947년도부터 해서 그때 1년이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1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3개월로 단축이 되어서 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네. 그랬다가 1991년도에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 네. 그 바뀐 거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세월이 얼마입니까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아직 바뀌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거 원래 예전처럼 1년 정도는 공소시효를 좀 묻고 둬야 된다. 네. 그래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굵직한 선거사범 수사는 원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정도는 시간을 있어야만이 네. 수사가 이루어진다. 네. 그게 뭐 법적 그 단죄가 가능하다. 라는 이제 논란이 당연히 있어 왔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네. 몇 개의 관련 법률이 좀 국회에 다 계류돼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 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다 당사자잖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당될지도 모르니까. 서로 봐주기라고 그러니까 봐야 너무 될까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거죠. 자칫했다가는 나도 본의 아니게 네. 선거 사범이 될 수 있는데 시효를 가능하면 뭐 1년 정도 늦춰놓으면 그만큼 신경 쓰이잖아요, 당사자는. 그러면 뭐 6개월 정도 뭐 이게 당장 민생이 급하지 이게 급한가요? 이러죠, 뭐 보통 정치인들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유야무야 넘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수년째 이루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어서 선거 보전 비용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가는 일정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전 비용을 모두 반환을 해야 하는데 2004년부터 보전받지 못한 선거 비용이 무려 22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예, 먼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이 뭐냐면 네. 선거 운동 기간에 그 본인이 집행했는 돈을
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선거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득표율이 15% 넘으면 법적으로 법정 정해진 선거 비용을 100% 다 국가가 줍니다. 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에서 15% 사이는 절반을 줍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선거법에 저축이 돼서 선거사범으로서 형이 확정된 사람한테는 그거 다시 돌려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보전해 준 걸 다시 내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거두고 있다는 거죠. 다시 환수를 못 받는 돈이 2014년부터 해서 지금 2022년까지 225억 8천만이라는 거죠. 네. 안 내고 있는 거죠. 반환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당사자가.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또한 이 반환금에 또 이 반환을 해야 되는 여기 또 소멸시효가 있어요. 5년인 거예요, 5년. 네. 5년 지나버리면은 이거는 국가가 돈을 달라고 하는 반환하라고 하는 이 법적인 저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안이 나와야 된다. 법적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또 이제 조금 더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선거 기탁금과도 또 연계가 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5년만 버티자 뭐 이렇게 네,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이제 계속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법적인 이제 연계도 있을 수가 있고 말이죠. 네. 뭐 하다 보니까 꼭 내가 급하게 내야 되지 않을 상황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생길 수도 있고 일부러 또 그래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 네. 또 현재 정치권에서는 선거사범의 신상 공개와 또 재출마 제한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그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을 이제 해줬는데 그 법에 저촉된 사람 같은 걸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제 환수를 해야 되나 못 하고 있다는 이 문제 하나. 네. 또 하나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좀 덧붙이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기탁금 원래 이제 선거 입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탁금을 먼저 내야 돼요. 네. 내야 되는데 그 기탁금도 이 선거 범죄로 기소가 되거나 형이 확정이 되면 기탁금도 반환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원래 국가가 돌려주거든요. 네. 선거 끝나면 60일 내에 돌려줘요, 본인한테. 돌려주는데, 근데 선거 사범으로 기소가 됐거나 만약 형이 확정이 되면 그 돈도 다시 또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탁금의 반환. 그리고 또 하나가 선거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한 돈에 대한 반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방금 얘기하신 네. 바로 신상 공개와 재출마 제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걸 반환을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는 사람 신상 공개해야 되고 네.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공개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출마를 또 제한을 해야 되고 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의 국민들의 법상식입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네. 근데 그 당사자들은 또 선거에 출마하는 당사자들은 또 생각이 또 좀 달라요. 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 내가 그걸 뭐 안 주려고 안 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러고 또 그런 것까지도 너무 국가가 관여를 해서 하게 되면은 아예 재출마 금지까지 하고 그리고 또 이 신상을 정보 공개까지 해버리면은 네. 이는 명예훼손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모든 국민은 헌법상에 보장되는 공무 단임권이 있습니다. 공무 단임권. 네. 이거는 모든 국민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그 공무에 임명이 돼서 본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임권이라는 게 권리가 있다. 네. 헌법상에 있는데 그걸 너무 과잉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하거든. 그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거다. 그거는 재출마 제한하고 신상 공개하는 거는 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이 부분은 명확한 아직 이 법률 부분에 이 개정 관련돼서 네. 눈에 보이는 스케줄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빠른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